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대만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11일 대만의 자유15, 찌유15라고 그러죠. 이 자유15 등 대만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대만 국방부가 전날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항광훈련을 9월 13일부터 닷새간 실시한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이 훈련은 대만 6회 공군이 모두 동원되는 최대 규모의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군의 침공으로 공군 기지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대만 공군 전투기가 남부의 핑둥 지역의 자둥의 비상 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최근 폭격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만 국방부의 참모본부는 10일 화상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항광훈련이 대만 본섬, 외곽 도서 및 해역과 공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군의 위협으로 인한 가상 상황을 상정해서 훈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훈련 기간이나 질은 지난해보다 훨씬 강도도 높아졌고 또 기간도 사실상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일에 걸쳐가지고 지휘소훈련, CPX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동훈련, 상륙 저지훈련 등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되는 CPX는 따로 띄어가지고 4월에 8일 동안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음 달에 이제 기동훈련과 상륙 저지훈련 등을 또 5일간 실시하는 겁니다. 결국 전체 훈련 기간이 13일로 늘어나가지고 작년보다는 8일이 더 길어진 셈입니다. 이렇게 훈련 기간이 늘어난 것은 중국군 전투기가 지난해부터 이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자주 진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CPX를 크게 강화했고 또 실기동 훈련 기간도 더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동원되는 이 정확한 병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대만의 군사훈련은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의 이번 훈련 일정 발표가 이달 1일부터 2주간 미군과 인도네시아군의 최대 규모 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대규모 육해공 합동훈련, LSA 2021이라고 그러죠. 이 훈련 발표에 이어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미군의 이 군사훈련과 때를 맞춰가지고 이 중국에 맞서는 대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이 CPX에서 대만군은 자국어하고 영어를 함께 사용을 했었는데 이건 유사시에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대만군의 군사훈련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군과 연합훈련을, 합동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작전 교류 등의 실질적 훈련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훈련 기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초 7월에 하려고 했던 이 훈련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7월이나 최근에 대만 이 코로나19 상황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훈련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 뭐냐면 대만 해군 131 함대에 배속된 스텔스 초계함 타장함이 이번 항광훈련에 참가한다는 점입니다. 일명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이 대만의 최신 스텔스 미사일 초계함인 타장함은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토장함급의 양산형 초계함입니다. 숭2, 숭3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리고 3차원, 그러니까 3D 방공 레이더, 하이젠2 단거리 방공 미사일, 76mm 함포 및 발간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시속 80km가 넘는 고속 초기함인 이 타장함의 이번 훈련 참가는 이 대만 해협을 건너려고 하는 이 중국 해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장함의 임무는 중국군 항공모함이라든지 강습 상륙함을 저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목 포인트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프라타스 군도, 이걸 이제 둥사 군도라고 그러죠. 이 프라타스 군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는 점입니다. 5일 자유시보 같은 이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해순서, 여기 해순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경 개념입니다. 이 해순서는 대만이 시료 지배 중인 프라타스 군도 부근 해역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5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사격 훈련을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훈련 기간에는 특히 중국군의 상륙작전을 상정해가지고 대만이 자체 개발한 홍준 대전차 로켓을 활용한 반격 훈련도 실시합니다. 해순서는 이를 위해서 이 프라타스 군도 해역 주변 약 14.8km 그리고 약 3.6km 상공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 프라타스 군도에서 대만군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 본토 점령에 앞서가지고 대만이 실질적으로 점유 중인 일부 섬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령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프라타스 군도가 대만 섬에서는 약 4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반면 중국의 광둥성에서는 260km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중국군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강행한다 그러면 대만 측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앞서서 관영 CCTV 같은 중국 매체들은 이 대만 공격의 주력 부대로 꼽히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정구의 육군 제73 집단군이 최근에 푸젠성 동부 외해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동부정구 제73 집단군 수륙 양용 혼성여단 소속의 기갑부대 전력, 그리고 중국이 자체 개발한 05형 수륙 양용 장갑차 수십 대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73 집단군 산하의 특전여단은 지난 2일에 이 남북 광둥성과 푸젠성의 해상에서 부대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해상 낙하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관영 CCTV는 이를 상륙작전 가운데 중요한 침투작전 중 하나라고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분명한 이 훈련들이 의도하는 바는 바로 이 프라타스 군도 같은 이런 섬들의 점령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만 남부 카오슝시 관할인 이 프라타스 군도가 면적이 1.79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만은 중국의 두 번째 항모 산둥함이 배치된 하이난다오하고 이 마시협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군은 일본 자위도와 함께 일단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을지라도 이를 재탈환하는 상륙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주목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만군의 군사훈련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대만 해순서, 그러니까 해경의 해상훈련입니다. 대만연합본은 대만 해순서의 첫 4,000톤급 자이함과 600톤급 토장급 안핑함이 10일 동부 화롄 외해에서 해상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함정과 대만 해순서 등 함정 4척이 연합훈련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 해순서는 전날 화롄 예회에서 미국과 대만의 연합훈련 소식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주목을 더 끄는 게 뭐냐면 대만과 미국이 11일 해상에서의 합동 임무를 논의하기 위한 해양경비대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해양경비대가 군사적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대만 수호를 위한 해양법 집행에 있어서 미국과 대만이 머리를 맞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양측이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이 기반한 국제 해양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해양 경비 및 기타 해양 문제에서 국제 협약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거리죠. 단순한 수산업 같은 문제가 아니라 논의 범위가 사실상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식 국교를 맺지 않은 미국과 대만 간의 사실상 국방 안보 협의를 이걸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를 반영하던 미국은
실질적인 대사관격이죠. AIT를 통해 가지고 해양 안보와 안전, 해양법 집행 정보 교환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와 기여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대만 간의 회담 발표도 양국 해안경비대가 이 화롄 외해에서 합동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대만 해순서가 부인을 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타이페이 타임스는 12일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11일 미국과 대만 간의 해안경비대 협약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10일 대만의 세계 신문들이 익명의 해안경비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미국 해안경비대와의 협력에 연합훈련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대만 해순서는 미국과의 합동훈련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대만이 지난 4월 취역한 4,000톤급의 자이호와 소형 선박 2척을 보내서 미군의 해안경비선과 합동훈련을 한 것이 분명히 보인다 그러면서 이 자이함은 유사시에 곧바로 군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초의 해양경비 함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도 이날 협의를 마친 후에 미국과의 해상협력은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하고 합동군사훈련을 9일부터 시작한 중국이 비슷한 시기에 이 하이난 인근 해역에서도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진행합니다. 닝샤의 회족 자치구의 칭퉁샤 합동 전술훈련 기지에서 병력 1만 명 이상과 첨단 전투 장비들이 동원되는 이 러시아하고의 대규모 연합훈련, 이것과 동시에 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과 함께 대만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쉬광이 중국 군축협회 고급 고문은 관영 글로벌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략적 차원에서 보여줄 것이라 그러면서 100개 국가의 군함이 남중국해에 오더라도 주권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여간 중국은 큰 소리는 자주 칩니다. 자, 여러분, 한편 리스밍 전 대만군 참모총장이 최근 미국의 소리 VOA 방송하고의 인터뷰에서 이 중국군이 건군 100주년인 2027년에 대만 공격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서 군의 현대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각종 방어 장비를 확충하면서 섬 자체를 더욱 요새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펼치는 대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미사일 쾌속정, 규례, 지대함 하품 미사일 등의 치명적이며 기동성과 정확성을 갖춘 비대칭 전력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에 전임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처음으로 대만의 무기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국무부가 4일 대만에 7억 5천만 달러, 한 8,5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수출 승인한 무기는 노후한 대만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그리고 M992A2 야전 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그리고 야전 포병 전술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또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킷 1,700개입니다. 미국은 2010년 이래 대만에 23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공표를 해왔었습니다. 이 미중 수교 후에 대만의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이 바이든 행정부까지도 대만군 현대화 지원에 나서면서 중국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일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이런 군사장비 판매 말고도 지난 2년간 대만의 무기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시험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일 미국은 대만에 1997년 이후에 최소한 400대 이상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판매했고 이건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만 사용해오던 패트리엇 PAC-3 MSE도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PAC-3는 미사일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